자, 공소제기 방식입니다. 자, 1번 공소장의 제출. 자, 조문을 보면 자,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 밑줄, 자, 서면이죠. 밑줄, 즉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구두나 전보, 팩스 안 됩니다. X 하시고. 자, 뒤에 판례도 나오겠지만 USB 양이 방대하여 USB에 담아서 던져주면 안 돼요. X. 자, 밑에 판례 나옵니다. 별표 치시고. 자, 이처럼 형소법이 공소제기에 관해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공소장을 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뒤에 보면 공소사실의 특정 관련해서 많은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죠. 자, 이처럼 서면인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세무칙계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무슨 말이죠? 서면인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양이 방대하여 USB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요 판례 한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이 요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면 동그라미 치시고 검은색으로, 그리고 밑에 서면인 공소장 제출 없이 밑줄자 끄세요. X 하시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꺽쇠 2번 갑니다. 방금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요. 밑에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가 되는 범죄 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출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저장 매체 자체 세무집게요. 이게 뭡니까? USB죠. 이 USB를 공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양이 방대해서. 우리 가끔씩 TV에 보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뭐 삼성 이재용 회장, 뭐 지금 뭐 누구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처럼 공소장이 수만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수만 페이지. 뭐 10만 페이지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USB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을 해서 제출했을 때 이 소송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지, USB 자체를 첨부해서 공소장 한 장에 대표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서식 하나 딱 출력해 놓고 밑에다가 공소장 거기다 USB를 담아서 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밑에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면 동그라미 칠게요. 서면 제출한 것만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밑에 요 밑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저장 매체, 저장 매체 세무칠게요. 저장 매체에 실려 있는 것은 적법한 공소 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는 나와 있죠? 자, 이는 앞에 끊고 그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 제기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 하면 달리 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검찰 측에서 주장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하여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했다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인데, 달리 볼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법한 공소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여기를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자, 됐고, 여기다 색깔 칠하시고요. 저장 매체 색깔 칠하시고요. 빨간색으로는 서면 동그라미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서면에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 색깔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법논리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공소장 변경할 때에도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해서 그 저장된 저장 매체를 첨부했다는 거죠. 저장 매체를 첨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뜻입니다. 인정해준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법원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오로지 뭐 갖고만 따진다? 서면 동그라미, 서면만 갖고 따진다 이겁니다. 서면인 공소장을 가지고 서면인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가지고 공소 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서는 저장 매체 나와 있죠? 여기를 세모칠게요. 그리고 똑같이 색깔을 같은 표시로 이렇게 색깔 칠하시고 여기다는 빨간색으로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올라가죠. 첨부 서류. 자,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맞게끔 부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복사본 얘기하는 겁니다.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이제 여러 장 뭐 출력하거나 복사 뜨겠죠. 그 부분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법원 송달 나와 있네요.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밑줄 그시고 이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되는데 끊고 지체 없이입니다. 자, 언제까지 송달하라? 빨간색으로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입니다. 5일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틀리죠.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렇게 해도 출제가 여러 번 됐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자,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5일 색깔 칠하시고 그 위에 지체 없이에다가 색깔 칠하시고 이건 다른 색깔입니다. 밑에 첨부 서류. 공소장에는요. 자,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변호인 검은색으로 선임신고서 또는 보조인 신고서를 특별대리인이 선임 있을 때는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을 그리고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구속된 후 석방되었을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를 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부분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2007년도 법원직 시험에서는요. 요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 구속되어 있거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있거나입니다. 즉 구속되어 있거나 또는 석방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2007년도 법원직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틀렸어요. 한하여가 아니라 구속되어 있거나 오합니다. 그리고 석방되었을 때에도 이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봐두시고 그리고 2항 가봅니다. 2항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2항 조문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1항 서류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공소장 일본주의라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일본주의라 하는 건데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 외에 사족을 달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1항은 된다는 얘기예요. 1항은 공소장 일본주의 예입니다. 첨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2항은 다음 시간에 배운다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자, 맨 밑에 판례도 출제가 되거든요. 자,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그 공소장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작성 연원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그리고 이 공무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 누가요? 검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검사가 기명 날인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상태로 제출했다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당연히 위반이겠죠. 그래서 그때 그 없는 상태로 제출된 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327조 2호라고 했거든요. 이때 내리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냐면 적으세요.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결정이 아니고 판결입니다. 뒤에 나중에 따로 모아서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필기를 하시는데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자, 됐고 다만 끊고 자,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의 기명 날인 서명을 추후에 보완했다면 줄여서 추환했다면 그런 말입니다. 추후 보완했다면 나중에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기명 날인 서명하고 그랬다면 그때는 유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의무는 법원의 의무는 아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의무다 하면 틀려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OX 판례입니다. 자, 1번 자, 공소장에 대해서도 서명 날인을 기명 날인으로 가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밑에 줄 기명 및 서명 날인이 아닌 기명 날인만 된 채 동그라미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공소제기 검사가 밑에 기명 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다면 추후 보완반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위 공소제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밑에 자, 공소장에 검사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것도 위반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인이 뭐죠? 간인이 이거잖아요. 자, 여기 1페이지고 여기 2페이지고 여기 3페이지입니다. 공소장이 뭐 수십 페이지 되잖아요. 뭐 많은 것은 몇백 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여기 가운데 문서와 문서 사이 여기를 도장을 찍어버려요. 도장. 여기도 도장 찍어버리고요. 그렇죠? 문서와 문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장인데 그 중간중간에 찍는 도장을 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간인. 자, 그랬을 때요. 간인이라 하는 것은 요 밑에 한 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간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속성 때문에. 간인이 없더라도 밑에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되었다면 이것은 위반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의 판례이고 자, 밑에 적법하지 않은 판례 봅니다. 자, 공소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세모 칠게요. 자, 그때는 위반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이게? 여기지.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바로 뭡니까? 현저한 방식 위반인 것이죠. 그때는 무효다. 자, 이와 같은 절차 위배의 공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응했다 손치더라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고. 그게 다시 앞에 지가 보면 이거죠.
그쵸? 이 부분입니다. 분명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USB 던져주거나 그러면 밑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응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방금 본 판례를 좀 비례해서 쓰자면 응하였다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죠? 자, 그 사례를 볼게요. 꺽쇠 2번.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주 지수하였다. 여기 보시면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요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요 피고인 나와 있죠. 피고인 등이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고인이 공소장에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공소 제기 방식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례를 지금 2번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설령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현저한 방식 위반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보지를 않는다. 그 뜻이죠. 자, 됐죠?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직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했을 때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이 없다면 세모 칠게요. 없다면 역시 송부했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꺽쇠 1번이면 꺽쇠 2번이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인데요. 본질적인 개념 요소가 결여되었다. 이게 뭔데? 이거지 뭐야 이거. 그렇지? 공소장 제출이 없는 것이 공소장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소장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뭡니까? 본질적인 개념 요소인 거예요. 그게 결여됐다는 거야. 그치? 공소장을 제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다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은 거죠. 소송행위는. 따라서 불성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즉 치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 치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끊고 추후에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적법 동그라미. 그때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성립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추후에 이것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때 무슨 말이지? 그때 공소장 제출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이 뜻이겠죠. 자, 그때는 그때부터입니다. 성립으로 본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